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根번 경매 라방 68강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토지와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68강 경매 라방은요 1부와 2부로 편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매 라방 제 68강에서 생생경매 175쪽에 나와 있는데 생생경매 교재 175쪽에 보면 전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아마 제 67강에서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인데 여기 1번에 보니까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서 대법원 2001마 212 결정 요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제 우리가 건한 20일 만에 라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잠깐 색깔을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분필 색깔을 노란 걸 바꿀게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에 1층과 2층과 3층 1층과 2층과 3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1층에만 전세권을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만 1층 그것도 지상의 건물이 3개층인데 1층만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죠, 토지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하면 되게 좋대요. 가지고 하여튼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세권이 좀 되게 좋은 걸 알아요. 전세권 별로 안 좋아요. 전세권 설정하는 거하고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세권 설정하는 거하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안종현 씨, 당신 전세권 설정할래? 아니면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받을래? 그럼 저는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요 때로는 봐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한다고 하면 1층 여기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려요. 토지에는 안 미쳐버려. 그런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요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때로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건이고 그죠? 일반 임대차 계약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이 물건을 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전세권 할래, 전입신고 할래? 저는 전입신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을 안 해주니까 갑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토지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강제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상 소유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소유자를 A로 하겠습니다. 소유자 A를 상대로 해서 뭘 한다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법원에서 뭐 줍니까? 판결문 주자는 판결문. 이 집행권원이죠. 그죠? 판결문 주면은 이 판결문과 판결문상에 보면 이때는 갑은 뭐가 됩니까? 원고가 되고 소유자 A는 뭐가 되죠? 피고가 되면서 또 갑은 원고이면서 뭐죠? 채권자가 되고 피고 A는 뭡니까? 채무자가 채무자. 따라서 갑은 그 소유자에 대해서 나의 전세금 반환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판사님 왈 A한테 왜 보증금 안 줘? 빨리 줘. 그러니까 채무자는 뭐다? 채권자한테 이 사람이 전세금을 만약에 1억이라면 1억을 주어라 말이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하라 이거지. 이행 판결문을 준다는 것이죠. 참고로 판결문도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판결문만이 해당된다 이거지. 그럼 이행 판결문은 뭐냐 이거지. 누가 A가 B한테 돈을 꾹 빌렸습니다. 이랬을 적에 안 갚으니까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말이죠. 여보, 당신 채권자한테 돈 얼마 빌렸지? 돈 갚아줘. 돈 갚어. 그게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채무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참고로 또 확인 판결은 뭐냐니까 어디 있는 땅은 안종현이 땅임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또 형성 판결은 뭡니까? A와 B는 이혼한다. 여기 형성 판결이래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그건 집행권은 안 되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괜히 이제 쓸데없는 말씀 드렸는데, 괜히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기 다 집착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너무 이런 데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문을 받는데 이행 판결문 가지고 소유자 A가 말이지 갑한테 전세금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안 줘. 안 주면 뭡니까? 채무. 이 사람 소유자 채무자도 채무인데 채무자인데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건물 소유자 누구다 A고 토지 소유자도 A다. 그러니까 일단 뭡니까? AA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강제 경매 붙이고 강제 경매 결과요. 다시 지우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강제 경매를 붙인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층에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의한 토지와 건물 전부를 강제 경매 붙인다. 강제 경매 붙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편의상 어린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치죠. 그죠?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의 낙찰을 받았느냐? 한 2억의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우리 경매 비용은 이제 신경 안 쓰고요. 2억이라는 금액은 뭐와 뭐의 구성이냐 이게. 토지와 건물의 구성이죠. 그죠? 토지 경매 대금하고 건물 경매 대금 합계액이잖아요. 그런데 갑은 어디에만 땅은 전세권 설정 안 됐죠. 땅값은 노타치 하는 거야. 건물에만 설정됐잖아요. 건물 설정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지상에 말이지 B라는 사람도 있고 2층에 B가 있고 3층에 C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요건 아마 제가 66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봐가지고 B와 C는 말이지 갑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봐, 갑은 왜? 그러니까 당신 전세권 어디 설정했어? 나 1층. 그 2층과 3층에 전세권 설정 안 됐지? 설정 안 됐으면 전세권 효력이 안 비치잖아. 따라서 어떻게 한다? 2억이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물이 말이죠. 건물의 그 비율별로 봐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됐다 치자입니다. 요 비율 계산하는 건 아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9천만 원인데 그래 당신 지금 1층이니까 나누기 n분지라도 해가지고 당신 3천만 원만 가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법원 2001마 212일정이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민법 313조가 또 나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게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입니다. 전부면 얼마죠? 9천만 원이죠. 건물 전부 9천만 원 돼가지고 후순위,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맨 먼저 전세권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봐가지고 B와 전입신고하고 C가 또 전입신고한, 즉 B와 C는 갑 전세권보다 후순위라는 그런 전자하에서 일단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B와 C는 갑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그죠? 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이 대법원 2001마 212일정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와,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해. 너무나 짜증이다. 이렇게 들어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은 아마 제가 67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인데 어쨌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인데 이 전세권자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전세권자가 갑입니다. 갑.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끝나버려요. 근데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건 뭐죠? 갑은 뭐다? 조금 번거롭잖아요. 집주인을 상대로 나의 전세금 분리도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 왜 이런 경우, 우리, 이게 또 67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안종현 경매TV 채널에 올라와 있는 라이브 방송 내용 아니십니까? 시간 좀 깁니다. 1시간 정도 돼요. 지겨워요. 그죠? 유튜브 상에서 보면 영상물 보면 길어봤자 7, 8분에 10분인데, 어우, 저 인간은 막 1시간 이상씩 떠들고 자빠져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막 저를 막 뭘 하시면 안 돼요. 봐가지고. 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내용인데,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여러분들 그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왜 강제경매 신청하느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건 뭐, 이 사람이 어떤 경우니까 주택임차인,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아까 니 어떤 거 할래? 전세권 할래? 전입신고 할래? 저는 전입신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와. 또 보니까 전세권자 법인입니다. 법인. 와, 법인에.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나 살아, 이 사람들은 강제경매 신청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임의경매 신청을 툭 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마 66강, 65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세권, 현재 지금도 보면 소위 뭡니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도 있다니까, 지금도. 뭐. 근데 단 이건 뭐다? 서울 수도권 쪽이 잘 없고, 이제 보니까 또 정권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지금이 기회다 하가 진짜 매일 째려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째려보고 있다니까. 제가 째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 이야기 안 해요. 왜? 같이 나눠 먹지 못하잖아요. 법원 경매는 죽어나 사나 1등 한 명만 살아남는 참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죠? 2등, 3등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돈 되는 정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주거용 부동산에 자연인이 개인이 전세권 설정하였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요. 전세권 이전 임의경매 되지? 했다가 완전히 쌍코피 터져버립니다. 요 내용이 긴가민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67강, 66강, 65강 요걸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참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예를 들어 내도 한 1억 정도 배팅해가 말이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1억 한 3천만 원 내 주머니에 들어와버리네. 근데 보니까 야 그러면 1억 투자해가 1억 3천만 원 들어왔으면 내 3천만 원 보너스 되고 저 집은 누구요? 나 거예요. 내 거네. 우와 이런 경우가 지금 있을 수 있냐 얘기죠. 말이 제대로 안 나와버리네. 이름을 진짜 있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67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말씀 나누게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의 건물입니다. 건물에만. 단독주택인데요. 지상에 건물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전부에도 전세권 설정하고요. 토지 전부에도 전세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는요.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쳐버린다고. 이때는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한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땅에는 전세권 설정 안 됐어요. 집주인들이요. 통상적으로 전세권 설정해달라면 집주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집주인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또 오더니 전세권 설정해줘 봐봐 이거 막 안 해. 요즘 가뜩이나 말이야 7월달인가 8월달 되면 또 2022년이죠. 그죠?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되니 많이 그런 뉴스 뜨잖아요. 나 또 보라봐가지고 너 없어도 충분히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면서 가 해버린다고. 그런데 전세권 설정해준다 손 치더라도 건물에만 설정해준다고요. 토지는 전세권 설정 안 해줘요. 또 건물도 보니까 1층, 2층, 3층 있다고 하면 1층에 할 거예요. 그럼 1층 요것만 달랑해줘 버린다고. 그죠? 땅에는 설정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에만 설정됐다. 건물에만은 뭐냐면요. 건물 일부든 건물 전부도 어쨌든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땅에는 전세권 설정되지 안 했을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은 전세권자입니다. 만약 소유자 편의상 A라 그러면 A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문 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이때 전세권 효력은 토지에는 미치지 않고 건물에만 미치는데 과연 이게 1층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 여기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아니면 전부에 배당할 적엔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2001마 211정에 전부 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하방일시가 2022년 4월 6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네요. 벌써 4월 달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네. 여기서 지금 현재 광주지법 2019 타경의 4302호 강제 경매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권리 관계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걸 내 다 끌어안고 나아가려면 내 어깨가 엄청 아파. 딱 보셔가지고 필요 없는 건 툭툭툭 쳐버려요. 자, 그럼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 있다. 토지도 있는데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 안 돼 있다. 1층에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층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갑이란 말이죠. 갑이 사람이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토지하고 건물 전부를 어떻게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자, 이러했을 적에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이때보다 갑은 땅에는 전세권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세권 효력은 안 미치죠. 그죠?
전세권 땅에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권까지 명함도 못 내밀지. 그죠? 근데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건물만 전세권 설정했는데 우리는 토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토지 말아봅니까? 그죠? 토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 또는 다른 타 임차인이 있는지, 또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권리들이 있는지 그 유무 관계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경우 토지는 토지에 설정된 또 토지와 관련된 이런 그 권리 관계는 우리 개무시하셔야 됩니다. 개무시. 네, 건물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물에 보니까 요 사건 관련해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한테 펼쳐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먼저 보시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5천만 원인데요. 2011년 10월 7일자 전세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뒤에 2012년도. 그 이후에 압류가 3건 있고 또 뭐 다른 임차인도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3,3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있고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임대 신청했어요. 강제임대 신청했다 이거죠. 여기서 또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제 이번 토지인데, 토지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놨죠. 그죠? 토지는 뭡니까? 여기 을 저당권이 그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류가 여기 또 5건 되어 있네요. 와, 건물은 3건인데 토지가 5건이네. 이거 뭐야? 이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라 신경 씁니까? 그죠? 이런 거 신경 전혀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니까 역시 마찬가지 갑이 강제임대 신청하고 또 갑이 또 강제임대 신청했잖아요. 하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은 뭐다? 땅에는 전세권 설정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 노타치 하는 거야. 그죠? 땅값은 노타치한다. 그래서 이 땅값과 건물값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갑은 뭐다? 건물 여기에 대해서만이 어떤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더라. 단지 뭐다? 이 갑이 사람은 이 사람도 뭐 후순위 채권자잖아요. 그죠? 을은 갑에 대해서 나중에 설정해서 후순위잖아요. 또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병이란 또 임차인이 있더라. 3,300만 원짜리인데. 이 사람도 보면 어쨌든 후순위 갑은 병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 앞선 선순위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감정 가격 및 토지 및 건물 비율.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간만에 과음을 지르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봐가지고. 채팅창 한번 더 볼까요? 나사랑님 누구신가?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뭐가지고 강소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홍상철님, 반갑고요. 유원건님, 최연수님, 우리 윤복현 부회장님, 항상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찬회장님 들으셨고요. 나사랑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나사랑님 들으셨고, 백만선님 들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뱅자왈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 이번에 제가 사실은 뭐냐면, 아침에 운동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과를 가니까, 내과 의사 이 양반 막 겁술 주더라고요. 응급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건대 종합병원 있어요. 건대병원. 응급실로 가래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갔어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막 심전도 검사하고 막 엑스레이 찍고 쉥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 그래 보니까 별 그게 없대요. 그러면서 외래를 딱 지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참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또 답답해가지고 한의원을 가니까 한의원에서 또 이게 뭐라더라 어디 운동하다가 뭐가 탁 이게 막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침 맞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침 맞아도 안 되더라고. 또 답답해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여기 의사 하는 얘기가 목을 어떻게 굽신하는 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목 디스크 해가지고 이게 현상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 보여주더라고 하면서 목을 이제 중점적으로 엑스레이를 한 6장 찍더라고. 딱 보더니 목 디스크래요. 그래서 마침 건대 외래 가가지고 이제 심장 내과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한번 연세해 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런닝머신에다가 말이죠. 하고 막 뛰는 거 해서 별것 다 했어요. 와가지고 심장 초음파도 찍어보고. 근데
딱 받아가지고 그 주치의한테 가니까 그 양모 하시는 이야기가 집에 가세요 그러다. 예? 그러니까 아니 심장은 이상 없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말이지. 예. 그래서 목 디스크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이제 침 맞고 하니까 아직도 지금 그거예요. 이게 목 디스크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일반인들 여러분들 자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요즘 젊은이들 말이지 그 길 가면서 휴대폰 보는 것이 이 자기네들 그 물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봐요. 전부 다 목 나간다니까. 컴퓨터 할 적이 돼서 여러분들 대개 컴퓨터에 있다 그러면요. 컴퓨터 화면이 경면으로 봐가지고 약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 컴퓨터는 밑에다 막 책을 엄청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위 쫄았어요. 쫄다가 이제 예. 하여튼 뭐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누구신가요? 곽충건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웅님, 아까 앞에서 뵀어. 김영웅님 이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김영웅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종종 오세요. 김영웅님이 저 지방 어딘가 계시죠? 그 카페 그 보니까 지방이시던데. 율라무님 네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경매 관련된 이바구를 나누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농담 따먹기 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럼 뭐 돈이 뭔지. 근데 참 병원에 건대병원에 며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원 가니까 어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 환자도 아니에요, 환자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건강할 적에 건강 지키시고, 그죠? 건강해야지만 경매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돈 쓰지. 예? 경매 투자가 돈 쎄가 빠지게 벌어간 말이지. 보니까 맨 아파가 맨날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주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 및 토지 및 건물 비율.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 요 본건이 전체 감정 가격이 1억 2,8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토지 감정 가격이 요건 이제 토지와 건물 감정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 감정 평가서를 보시게 되면요. 감정 가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경매 정보지상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제시에 포함해 가지고 와, 이건 땅값이 한 9천만 원 되고 건물값이 3,800이 한 4천만 원 되니까 이건 보니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거야. 썩어버렸어. 근데 때로는 봐가지고요. 건물이 완전히 따끈따끈해. 그럼 오히려 토지 가격보다 건물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요 4번과 5번 요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토지 비율과 건물 비율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 토지 감정가 8,976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누기 전체 감정 이겁니다. 8,976만 원 나누기 1억 2,867만 원, 67,760원, 요 나누면요, 69.8% 나와요. 전체 감정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9.8% 나온다는 것이죠. 건물은 또 뭐, 이렇게 마찬가지, 건물 감정가 3,800이잖아요. 이게 제시회도 보면, 제시회가 보면요, 무슨 뭐, 저기, 보일러실, 예? 이런 건 이게 결국 이제 등기는 여기 되는데, 감정인이 현장 나가보니까 요만큼 해가지고, 코딱지만큼 해가지고, 이게 뭐가 보일러실 붙어 있거든요. 등기는 안 돼 있어. 근데 제시회인데 뭐 이게, 그냥 경매 포함해서 경매 진행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그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제시회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제시회 건물이 경매 매각 대상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매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회 건물이다. 제시회 건물은 뭐 등기 안 된 겁니다. 등기 안 된 것인데 이게 매각 대상에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게 또 건물 감정가 나누기 전체가 아니 건물 감정가 3,891만 원이잖아요. 요거 나누기 1억 2,800 하게 되면 30.2%가 나와요. 요거 우리 딱 잡아야 됩니다.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토지 감정가 나누기 전체 감정가, 건물 감정가 나누기 전체 감정가 이렇게 딱 하면요. 요거 한 뭐 대체적으로 이게 토지가 한 70% 보고요. 건물이 보니까 한 30% 이렇게 이제 보자입니다. 토지 70% 건물 30%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강모 씨가 있는데, 이분은 2012년도 2월 달에 전입신고했잖아요. 이분 같은 남모 씨는요, 전입 날짜는 나중에요. 근데 전세권이 2011년이에요, 2011년. 이분이 최선순위로 전세권 결정했다는 것이죠. 강모 씨 같은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놨거든요. 보증금 3,300입니다. 3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 이번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예상 배당표. 아이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표 작성하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우, 나 배당표 머리 아파, 싫어. 그러신 분들 이 영상 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요 본건 같은 낙찰가 7,206만 원이었습니다. 배당 금액을 제가 이제, 제가 예상을 했어요. 경매비용 한 200만 원 빼고 배당 금액을 7천만 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배당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반드시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2분의 1은 뭐죠? 이게 최우선 변제잖아요. 최우선 변제. 그죠? 임차인이 있으면은 최우선 변제금이 이 배당 금액의 2분의 1이더라. 그럼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죠. 그죠? 3,500만 원에서 이게 보면은 그럼 나머지 2분의 1 3,500만 원은 누구 거냐? 우선 변제권자들 거. 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자 해가지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최우선 변제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3,500만 원입니다. 근데 요 본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1,900만 원이 최우선 변제예요. 자, 보시면 최우선 변제 나와 있죠. 조금 전에 7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반 뚝 잘라버리니 3,500이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보니까 보증금 5,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 맥시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근데 왜 1,750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전체가 3,500만 원이니까 요 강모 씨가 3,300이고 남모 씨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강모 씨 3,300이든 남모 씨 5천만 원이든 이거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야, 이게 남모 씨는 강모 씨한테 야, 나는 너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받아갈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는요. 5,5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금액이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니까 5,500 또 포함되겠죠, 그죠?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 이상, 요 사이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한마디로 널널해요. 아주 그냥 풍부하다 이거죠. 그러면 전세 금액이 5,500도 1,900, 5,000도 1,900, 4,500도 1,900, 1,900도 1,900. 그죠? 왜냐면 전부 다 1,900만 원도 이게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둘 다 보니까 3,300, 5,000만 원 할지라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N본질 하니까 1,750만 원씩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선 변제금 있잖아요. 그죠? 자, 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금이 있어가지고는요, 이게 밑에 보시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나와요. 자, 요걸 우리가 이해를 잘하셔야 된다고.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보니까 우선 변제금 3,500만 원인 것은 이게 결국은 토지 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뵈어가지고 감동스러워서 기침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경매대금의 합계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건에 있어가지고 나무시처럼 해가지고요,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안 돼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뭐 토지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게 비율별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전세권자 이분은 딱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건물이 어쨌든 이게 우선 변제 금액이라고요, 우선 변제. 건물에 보니까 건물은 우선 변제금 3,500만 원 내기서 3,500에서 건물에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지? 30.2%란 말이죠. 30% 잡고 보니까 1,057만 원입니다. 자, 그럼 토지는 보니까 요 3,500만 원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아까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60.8%니까 2,443만 원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이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토지 비율이 어쩌고 건물 비율이 어쩌고 말이지, 토지 감정가 나누기 전체 감정가, 건물 감정가 나누기 전체 감정가, 이런 식으로는 쪼개서 이제 각 비율별로 감정인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걸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3,500만 원 우선 변제권이다. 예.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3,500만 원은 우선 변제권이다.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이분도 보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 여기서는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 이분이 이제 전세금 3,300이라고, 3,300에 2012년도에 전세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남호시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 순위에 있어가지고는 남호시는 강모시보다 빨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30.2%니까, 1,057만원. 이분 같은 전세금 5,500만 원이잖아요. 5,500만 원인데, 1,057만 원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니까, 건물의 비율이 30.2%니까 1,057만 원을 배당받아 간다. 따라서 이게, 남호시가 1,750만 원 배당받았잖아요. 1,75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1,05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에다 2,807만 원이 배당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전세금이 얼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죠. 5천만 원입니다. 전세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2,8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는다.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2,200 정도 되나요? 그죠? 2,200은 어떻게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이거죠. 그죠?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69.8%가 이 중에서, 뭐냐면 임차인 강모시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확정일자 받게 되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돼가지고, 건물의 우선 변제는 뭐다? 남호시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자기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보니까 임차인 강모시 같은 경우는 저당권보다는 전입신고하고 이게 빨라요. 확정일자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강모시는 1,550만 원 받고, 건저당권이 890만 원 받고, 배당 받고, 땡땡땡 끝나버린다. 여기 잠깐만요. 강모시 1,550만 원이다. 잠깐만요. 1,550만 원 플러스, 1,750만 원. 이분은 강모시는 3,300 다 받아가요. 그런데 전세권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한 2,200만 원 미배당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전 법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법이란 것은 법 집행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맨날 그런 말씀 간혹가다 드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는데, 저쪽에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이렇게 이상하게 막 집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분이 5천만 원인데 어차피 2,200만 원은 미배당이거든요. 회수 못했단 말이죠. 근데 갑은 뭐다? 갑이잖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제미 신청했어요. 그럼 전세권 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미 신청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답답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입니다. 본문.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을 보게 되면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거보다 먼저 갑은 앞서 전세권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본문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인수한대요. 인수. 선순위 전세권 인수한대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다. 전세권에 의한 전세권자 채권 계산 제출한다면 덜렁 채권 계산서만 제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경매 계장이다. 그런데 전세권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채권 계산 제출한다. 당신 뭐에 의해서 채권 계산 제출하냐 이거지. 전세권에 의해서 채권 계산 제출하는데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이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강제금이 신청하였다는 것이죠. 강제금 판결문에 의한 강제금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은 안 건드렸어요. 전세권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말소 안 되고 인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물론 제가 이런 거 막 성질낼 필요는 없어요. 인수가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권은 법원에서 직권에서 다 말소를 시켜줘 버리더라고. 예? 말소 시켜준다면 낙찰자 2,200만 원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부산지방법원 사건인데 이것은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 진행했다 회수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매수인 인수한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는.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저 전세권 직권 말소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2,200만 원이 아들 이름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가 변호사는 판결문 가지고 자기가 액션 움직였기 때문에 전세권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안 건드렸으면 전세권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야. 놔둬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더 지금 그 대법원 결정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말소 소멸되는 전세권 소멸다. 요건 요거 좀 차이가 없네요. 관계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고요. 자,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다시 토지와 건물의 비율 해가지고요. 이게 요거 여러분들 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간단하죠. 저 어렵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뭐 경매 강의하는 것이 말이지 무슨 뭐 사법시험 공부하기 위한 겁니까? 석사, 박사 논문 따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요.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 감정과 나누기 건물 전체, 건물 감정과 나누기 건물 전체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테지 비율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최우선 변제 우선 문제.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아이고 막 머리 아파. 그러면 아이고 계산하기 뭐하면 또 저랑 친해지신다면은 또 저랑 친해지신다는 전제입니다. 친하지 않는데 막 들이대면 저 별로 안 좋아요. 친해지신다면은 그때는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배당표 작성해달라는 데 작성해드릴게요. 돈 안 받고 해드릴게요. 그럼 뭐 돈이 뭔지 말이지. 그래서 예상 배당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자는 2,200만 원 인수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시간이 1부 방송을 마쳐야겠네요. 일단 1부 방송을 제가 마치고 2부 방송에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